결국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을 대사질환의 하나로 이해한다면, 즉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졌기 때문에 암이 생겼다고 한다면, 암을 치료하는 방식을 거꾸로 가면 이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를 재생시키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질 이유를 없애버리면 암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, 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 이유를 좀 살펴보면, 미토콘드리아는 이 엔진은 계속 우리 몸을 살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가동이 될 거예요. 가동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도 만들어지고 매연도 만들어지는데, 이 매연을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부르기도 해요.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나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돼요. 사실 이 활성산소만 가지고도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, 활성산소는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, 너무 많아도 안 돼요.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생성되게 되면 이 매연이 이 엔진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. 근데 우리 몸은 다행히도 이 매연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, 이것을 우리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들이에요. 항산화 물질은 요 매연을 이렇게 청소를 해서 매연을 좀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. 요런 근데 항산화 물질도 내 몸이 만들어내야 되는데,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항산화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도 이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질 수 있는 거죠.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, 면역세포가 교란되는 환경이 유도가 되는 건데, 그래서 이걸 치료하려면 세부적으로 원인을 좀 알아야 될 텐데, 활성산소가 과다 생성되는 원인, 사실 이제부터는 다시 대사증후군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1기에 총 6회 강의를 통해서 했던 내용과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돌아오는 건데, 활성산소가 과다 생산되는 원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, 먼저는 연료의 종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들어오는 연료가 너무 이상해. 저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몸이 저항하는 식사. 그러니까 내 몸이 잘 못 쓰는 연료가 들어오면 엔진, 매연이 당연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, 몸이 저항하는 식사가 반복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과다 발생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들이요, 화학 약물, 식품 첨가물, 합성 조미료, 특히 또 불활성화된 동물성 식품. 저희가 암 환자분들은 육류를 항상 좀 조심하기를 말씀드리는데, 동물은 그 육류의 그 구조 자체가, 특성이 이 엔진에서 다른 음식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연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단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하지만,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M타입분들 같은 경우에 버섯, S타입분들 같은 경우에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고요. 또 가공식품들도 마찬가지로 이 연료, 특히 엔진에 기름때를 빠르게 끼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연료의 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엔진이 잘 작동하려면 적정량 에너지가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, 너무 빠르게 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막 공급이 되면 이 포도당 에너지원이 잘 쓰이지 못하면서 엔진의 과부하가 걸리고,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매연이 과다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세 번째로는 이 엔진 자체를 고장내는 요인들인데, 우리가 흔히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들, 그런 것들이 될 거고, 뭐 독극물, 중금속, 뭐 환경호르몬, 술, 담배, 특히 이 운동 부족 과다 부분인데,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내 몸이 운동할 때도 많이 발생이 돼요. 근데 운동을 적정량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적정량 발생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산소는 또 쓰임이 있는 애들이거든요. 특히 수면 부족이 엔진 고장의 원인이 되는데, 또 두 번째로는 활성산소가 생겨났다면 그것을 없애는 항산화 시스템이 우리 몸은 있는데, 이게 또 고장났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잘 제어가 안 되는 건데, 항산화 시스템이 보면 우리 몸은 인체 내에서 이런 항산화제들을 자연스럽게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. 제가 영어로 써놔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, 뭐 대표적으로 뭐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죠? 코큐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, 알파리포익 액시드도 이 지방산 관련 대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코큐텐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고지혈증 얘기하면서 콜레스테롤 얘기 드리면서 많이 드리는 내용인데, 그런 것들, 코큐텐은 항상 먹어야 되는 물질로 많이 생각하시는데, 코큐텐은 내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. 그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틴과 같은 고지혈증 약인 거고요. 아무튼 이 코큐텐 같은 것들,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런 항산화제가 잘 안 만들어지면 항산화 시스템이 잘 작동을 못하는 거고, 또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멜라토닌, 제가 아까 수면 부족을 얘기한 게,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도 사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, 잠을 잘 때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야
이게 내 몸을 청소하는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문제, 이런 항산화제들이 잘 분비가 돼야 돼만 요 매연,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고요. 근데 사실 이 항산화제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이 만들어지는 항산화제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재료가 또 필요하겠죠. 그 재료들, 음식으로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카로티노이드, 플라보노이드, 뭐 비타민 E, C 계열들, 그리고 우리가 뭐 녹차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카테킨, 특히 요 아연, 셀레늄, 마그네슘, 또 망간 같은 미네랄들이 직접적으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들이거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마찬가지로 설사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더라도 내 몸이 그걸 청소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잘 발현이 안 되면서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성된 채로 유지가 되고 그게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면서 암이 발생하게 되고 증식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 결론을 보면 아까 제가 첫 제목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암 치료의 핵심은 어떤 물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요. 결국 암 치료라고 하면 돌고 돌아왔지만 저희가 일기에서 쭉 나눴던 대사질환과 동일한 원리인데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포 정상의 핵심이고 우리가 암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암은 자동으로 멈추고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제가 그 암 치료 관련해서 세포 정상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좀 그걸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요 심신의학, 영성치료라는 부분인데 사실 조금 뭐 저희가 이제 의학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면 조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기보단 조금 여기서 배울 만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영성치료라는 게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조금 약간 사이비스럽게 대했을 수 있었던 분야인데 최근 암 치료와 관련돼서 영성 치료가 상당히 근거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. 근거라 함은 영성 치료를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암 치료 효과가 높더라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실 거라 어떤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종교가 아니더라도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 모든 것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 자체를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암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은데 제가 한 최근에 어떤 영성치료와 관련된 강의에서 들은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치료와도 사실 좀 연관이 돼서 그래요.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분들 이제 암 치료를 할 때 암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연구를 보니까 이건 어떤 연구였냐면 암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서 그 배양한 암세포에다 대고 실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. 그 암세포를 향해서 첫 번째로는 암세포를 무조건 파괴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그룹 또는 이제 우리가 뭔가 암세포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암세포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을 때 이 암세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근데 의외로 반대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을 통해서 암세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주세요. 효과가 좀 있긴 한데 이것도 조금 떨어져요. 근데 세 번째로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서 정상적인 세포로 자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더니 이 암세포가 한 39% 정도 사라졌다는 거예요. 그것보다 더 높은 비율은 자기 암세포가 소우주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세기만 남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는 41%의 효과가 있었다.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논문을 직접 본 건 아니라서 그 영상치료 발표에서 들었던 내용이라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뭐 하시면 좋죠. 그런 내용이라기보단 이 내용에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점은 암세포를 없애는 방식인데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암이 반응을 안 하다가 암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서 정상세포로 자라게 정상화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했을 때는 세포가 반응을 하더라. 이 부분은 저희가 배울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핵심은 암이라는 물질을 공격하고 없애서 사라지게 하는 거에 포인트가 아니라 그 암세포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게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게 암세포였기 때문에 그 암세포가 다시 정상화되기만 하면 또는 그 암세포의 주변 세포들이 정상화되기만 하면 그 암세포가 그렇게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가 오늘 핵심인 거라. 암세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똑바로 서 있어서
자기의 기능을 잃지 않고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만 하면 이 암세포는 사실 증식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주변 정상세포들을 다 물들이면서 이 암세포가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. 세부적인 과정을 이야기해보면 이 암세포는 본인이 나빠졌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그 독극물들을 주변에 계속 이렇게 침투를 시켜요. 그러면서 이렇게 전이를 시키고 증식을 시키는 건데, 그 주변 세포들이 정상 기능을 잘 유지하고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 아무리 이 암이 힘이 세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주변 세포들이 이 암을 전이하는 것을 억제하고 증식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잘 발현되기만 하면 이 암이 커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다가 자동으로 사멸하게 되는 거고, 이런 것을 우리는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항산화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. 그것들을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, 면역세포들이 이 암이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그 기능이 잘 발현되기만 하면 암은 자동으로 사라진다. 사라진다기보다는 증식까지 못해서 알아서 사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오늘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암 치료는 암을 없애는 방식, 암을 어떻게 하면 공격해서 잘 공격할 때가 아니라 암이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을 창조하자. 그런 환경이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 암은 알아서 죽고 사멸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